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립토의 대상승이 다시 나올 수 있는 이유 12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요, 사진에 보이는 카르다노 창업자죠. 찰스 호스킨슨을 제가 예전에 행사를 주최했을 때 섭외를 하려고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가 2018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저보다 한참 형인 줄 알았습니다. 머리도 별로 없으시고 그때부터 수염이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한참 동생이네요. 이분도 이따가 한번 얘기를 잠깐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구글 트렌드로 크립토 암호화폐 관심이 있나 봤더니 21년 대비해서 지금 현저히 낮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직도 그래서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바닥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회를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 눈 앞에서는 저 앞에 기회의 문이 조금씩 닫히는 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 중간 어느 매쯤에 지금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메이저 언론사, 특히 영어권에서 코인데스크, 코인텔레그래프, 더블럭, 디크립트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여러 가지 기사화 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더 블록이라고 하는 데서 밈코인의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 디파이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투자자의 피로감이 커졌다. 그러니까 밈코인이 워낙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가치가 있는 토큰을 찾고 있는 경향이 있다. 뭔가 이제 본인의 의견을 이런 식으로 표출합니다. 사실은 그럴듯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밈코인 가격이 굉장히 높이 올랐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뒤를 따라서 키맞추기를 하면서 올라온 코인들이 디파이 쪽 코인이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거죠. 투자는요, 사실 현재나 과거도 당연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미래에다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내 피와 땀과 눈물을 던져 넣는 거죠. 불확실한 게 바로 투자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껴지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겁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 밈코인에 들어간다고 해도요. 대부분 뒤늦게 올라 있을 때 합류하는 경우가 많아요. 업비트에 상장이 되거나 비썸에 상장이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합류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기사가 계속 나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밈코인 뭐야 이거 끝나버린 거 아니야? 그리고 밈코인을 그냥 팔아치우고요. 이미 올라있는 디파이로 올라갈 이제 제가 볼 땐 그럴 어떤 그 뉘앙스를 주거든요. 예를 드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샀는데 최근에 3월부터 11월 거의 대선 전까지 비트코인 재미없었잖아요. 그때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예를 들면 밈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또 예를 들어 도지코인 저 위에서 샀다면 지금 또 손실을 보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또 팔고 이미 올라있는 디파이로 간다고요? 이런 거는 낚이시면 안 되겠죠. 저점을 잘 잡는 게 중요하고요. 잘 잡았다면 소위 말하는 미친 상승장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갤럭시 디지털 여기에서도 지금 비트코인과 아발란체 많이 들고 있겠죠. 그냥 추매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많이 있겠죠. 그냥 바이 더 딥을 꾸준히 지금 이 가격에도 그냥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도 4848을 해봤고요. 갈아타기도 여러 가지 전략을 다 구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수익률에 엄청난 차이가 있진 않아요. 물론 차이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걸로 얻는 이득보다도 팔았다고 치겠습니다. 팔았는데 그 코인이 폭등을 해버렸을 때의 허탈감은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저점을 잘 잡았다, 추매를 하셨다, 그냥 냅두십시오. 그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르다노 창업자 찰스 호스킨슨이 재밌죠?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했습니다. 2, 3년 내에 모든 암호화폐 생태계의 디파이를 비트코인이 능가할 것이다. 비트코인도 디파이에 쓸 수 있죠. W라고 해서 랩을 씌워가지고 코인베이스에서도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담보 대출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은 향후 1, 2년 내에 2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이번 사이클의 최고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최소 4억에서 50만 달러면 7억이 넘거든요. 여기까지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구독자분이 댓글로 질문 남겨주셨던 게 생각이 나요. 알트코인 매도 계획. 오케이, 뭐 그건 잘 알겠는데 이번 상승장에 혹시 비트코인도 파실 건가요? 라고 여쭤보셨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다음 하락장이 옵니다. 올 텐데 그러면 그때 비트코인도 떨어질까요? 예스죠. 당연히 비트코인 떨어집니다. 내년에 한 3억 갔다가도요. 지금 가격 언저리까지 떨어지면 어마어마한 폭락입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이거죠. 여기에서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이 뭐 이제 한 1.2개가 있다고 치면요. 0.2개 정도는 그냥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남겨둬 보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나중에 그냥 좀 더 1년 뭐 더 이상 그 이제 크게 기다렸다가 바닥권에 다시 분할 매집을 하겠다. 두 개 다 모두 가능해요. 그런 경우는 이번 상승장에 모두 팔겠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글쎄요. 지금 웬만하면 그냥 다 파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 팔지 않는다면 아마 소액을 남겨둘 것 같습니다. 분석에서 고래들이 패닉셀을 이용해서 15억 달러, 뭐 우리 돈 2조 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단기 투자자들은 반면 40억 달러 훨씬 큰 손실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성공 투자의 원칙을 4가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패닉셀 금지. 두 번째, 포모 매수 금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격이죠.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겠죠.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좀 실력자, 어드밴스드 레벨입니다. 바이 더 딥을 꾸준히 기회 있을 때 해보자. 네 번째, 고가 매도까지 실천에 옮겼을 때 성공입니다. 그리고 5개를 만약에 더한다면 다섯 번째, 그 수익을 업비트 계좌에서 K뱅크로 빼서 K뱅크에서 내가 주로 쓰는 은행으로 옮겨 놓는 거, 그리고 다시 집어넣지 않아야 성공이 완료되겠죠. 고래나 실력자들은요, 사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땡땡 코인을 그냥 이 정도가 되면 추매합니다. 바닥을 기가 막히게 잡으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상승세가 너무 무섭게 막 치솟아 오르면요, 곧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뭐 사이클을 뭐 몇 번 겪어보셨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분할로 던지면서 빠져나올 뿐입니다. 우리가 뭐 내년 어느 시점에 이렇게 하면서 빠져나오면 되겠죠. 블랙록에 2개 펀드가 있답니다. 여기에서 비트코인, IBIT는 블랙록 자기들 거 비트코인 현물 ETF를 7,900만 달러 들고 있다. 그러니까 블랙록 우리는 이제 이름도 모르는 펀드인데요. 자기 자사회사의 비트코인 ETF를 어쨌든 뭐 대량 매수를 했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만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호황을 이루고 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는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향후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불이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솔라나다, XRP다, 카르다노다 ETF가 나오고 그 불길이 옮겨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예측이죠. 내년 한 1분기 정도 어느 시점에 블랙록에서 솔라나, XRP 현물 ETF부터 저는 신청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알트코인은 덜 올랐지 않았냐. 특히 2024년 3월에 그때 고점이 있잖아요. 뭐 업비트 창에서도 그때 대비해서 좀 떨어져 있는 덜 오른 코인 위주로 한번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코인데스크에서 비트코인 숨고르기 하고 있다. 연말에 뭐 한 1억 7, 8천만 원까지 오르지 않겠냐.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강세장의 중간 지점에 와 있다.
강세장이 이제 100% 하면 끝나는데 한 50% 정도 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지금 뉘앙스는 내년에 1분기, 뭐 늦어도 한 4월, 뭐 한 5월 그 전에 단기 고점을 한번 찍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 3월, 4월에 뭐 피크 찍고 끝나버릴 것이냐? 저는 더블 톱이나 트리플 톱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양봉 혹은 이제 뭐 3번 이렇게 페이크를 줄 수도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번스타인은요, 미국의 투자 은행입니다. 현금을 쌓은 중소기업들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모델을 따라갈 수 있다. 근데 반면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 현금은 많이 있어. 근데 이것으로 비트코인을 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냐하면 주류 사업이 있겠죠. 뭐 테슬라는 전기차를 팔고 애플은 핸드폰을 팔고 이런 주류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은 사실 이제 부수적인 것이고 여기에 투자를 할 것 같진 않아.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핵심 사업이 약화가 되고 있는데 잉여 현금이 조금 있다. 이제 미래에 뭘 할까 이런 회사들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성공을 옆에서 지금 몇 년간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트를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빅테크가 비트코인을 얼마나 사냐가 중요할까요?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예를 들어 애플이 아마존이 뭐 테슬라 이미 샀죠.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사냐 안 사냐가 혹시 더 중요하진 않겠습니까? 이게 제가 불길이 이제 기름을 그냥 불에다 던질 것 같은 그런 호황으로 연결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얼마만큼 샀냐도 중요하지만 사냐 안 사냐가 전 더 중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코인 시장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 생각나는 대로 한 12가지 아직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미국 대선이 명분이 될 것이다. 기점이 될 것이다. 뭐 올해 내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미 지났죠. 이건 패스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알트코인 현물 ETF 신청. 뭐 비트와이즈도 하고요. 21 쉐어스도 하고요. 뭐 여러 군데서 솔라나 뭐 XRP 뭐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블랙락이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아마 내년 뭐 1월이나 2월쯤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규제 명확성. 규제 명확성은 확정된 미래입니다. 친코인 국회의원들 이미 다 뽑아다 놨잖아요. 로비해서 상원 하한 지금 꽉 채워놨습니다. 대통령까지 친코인 뭐 크립토 프레시던트 아닙니까? 그러면 친코인 법 당연히 통과시키고요. 은행들이 ETF 코인 보관시킬 겁니다. 친코인 정권 아직 안 왔죠. 언제 옵니까? 내년 1월 20일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을 할 겁니다. 인사는 뭐 길게 봐도 12월이면 뭐 대략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월 20일 내년 해가 바뀌면서 바로 그냥 정책들을 하나 둘씩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실행 이전에 발표를 하겠죠.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 기대감이 내년 한 1분기 1, 2, 3월을 의미하죠. 그때 한번 단기 꼭지를 찍을 수도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빅테크 기업이 비트코인 나시는 좀 샀는데 커밍아웃을 할 가능성 여전히 이번 사이클에 크게 봅니다. 가까이는 12월 10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사냐 마냐를 결정하겠지만 결정을 안 한다라고 해서 뭐 이제 하락이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저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언젠가 할 겁니다. 다섯 번째, 내년 1월에서 3월 FTX 채권자들에게 무려 2022년 11월 그때 그 가격으로 코인을 팔아서 현금을 나눠줍니다. 무려 얼마를요? 20에서 22조 원을. 이거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건 약간 좀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현금 주는 타이밍 이때를 사이클 톱으로 만들 힘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래야 코인 꼭지에 다 물리게 할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 연준 12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 현재 제가 한번 패드워치 가서 보니까요. 동결 가능성의 2배 정도 됩니다. 12월 18일에 결정을 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뭐 기사로는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 어쩌고 하겠지만
저는 0.25% 인하를 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이 다음이 바로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산타 랠리로 가기 일주일 전에 뭔가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7번째, 우리나라죠. 한국의 법인 계좌, 코인 이 계좌를 열어주냐 마냐 허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굉장히 큰 우리나라에서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8번째는 게리 갠슬러의 사임입니다. 1월 20일 그날 똑 맞춰서 어떻게 이렇게 그만둘 수가 있습니까? 뭔가 좀 짜여졌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어찌됐건 1월 20일 내년에 사임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코인 XRP겠죠. 솔라나, 카르다노 이런 미국 친구들의 코인이 직접적인 수혜를 먼저 받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9번째입니다. 여전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습니다. 현재 한 59 정도, 58.5, 예전에 60일까지도 갔었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살짝 올라와 있는 추세입니다. 트럼프의 영향이겠죠. 이게 저는 지금 당장보다는 내년 이제 가면서 점차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달러의 반대, 또 비트코인의 반대인 알트코인 이쪽으로 수혜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쪽으로 이제 가격 쏠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0번째입니다. 기존 대비해서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요. 살짝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 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한때 2017년 50%였죠. 올해 3월 달 10%가 사실 그때 넘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김프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외환 그 법 규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법이 규제를 이렇게 삼엄하게 하다 보니 소위 이제 환칙이랄지 이런 거 불법 활동을 막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김프가 이제 그 상승장의 정점에서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 거죠. 그래서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11번째 이유는 비트코인 대형 채굴 기업 무려 16곳이 지난 2년 동안 5조 원이 넘는 채굴 장비 업그레이드 투자를 해놨습니다. 통상 3에서 5년, 대략 4년마다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라고 매체가 설명했죠. 하필이면 또 4년 주기랑 좀 맞아떨어지네요. 비트코인 대형 채굴사들의 대형 주주들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또 뱅가드, 블랙락, 피델리티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하십니까? 이 친구들은요. 푼돈 혹은 10%, 20% 이 정도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대량 투자를 하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비롯한 크립토 자산은 향후 100년, 200년 어마어마한 자산이 될 거라는 게 이미 확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 수십 배 이상을 보고 수백 배까지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12번째 이유입니다. 이더리움. 랠리가 최근에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오르기는 올랐죠. 근데 랠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올랐습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낙관론이 다시 불을 붙였다. 지금 강세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 글쎄요. 그렇습니까? 아직 과열 상태는 아니다. 그렇죠. 아직 과열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요. 제가 보는 이유는 전체 코인 시장은 누가 뭐래도 비트코인 따라갑니다. 알트코인 시장은 누가 뭐래도 이더리움을 따라갈 겁니다. 아직 이더리움은 최고가를 돌파했습니까? 21년 대비해서 여전히 마이너스 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요. 제가 이전에 지금 말씀드린 총 12가지 이유 중에 11번 대형 채굴 회사들이 5조 원을 그 채굴 기기에 투자한 거 이것만 과거형이고요. 나머지는 다 미래형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남아있다?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드려볼까요? 이 모든 일이 다 현실화되면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모든 게 현실화되면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너무 가격이 높으면 사람들이 자각하기 시작하죠. 소위 말하는 선수들부터 시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뒤늦게 들어온 개미들은 비투 영끌을 하겠죠. 우리 구독자님은 이제 그런 분이 저는 안 계시리라 봅니다. 큰 폭의 하락과 조정은 필수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기사는 조금 다음 하락장으로 들어가는 전 어떤 재료가 될 수 있다. 제2의 FTX 테라루나 사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저는 여기에서 조금 보이거든요. 제 의견이긴 합니다. Undefined Labs라고 하는 곳에서 MicroStrategy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당장 비트코인을 팔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그 주가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잖아요. 굳이 팔 이유는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 팔 이유가 비트코인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세기 때문에 팔 이유는 없다. 두 번째, 다만 이러한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잘 들으십시오. 필연적으로 주식의 프리미엄이 디스카운트로 전환될 것이고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프가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 간 적이 있듯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사람들이 이제 프리미엄 주고 안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 시점이 온다면 B2 했잖아요. 채권 상환해야죠. 빚 갚아야죠. 그때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비트코인을 파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식이 계속 프리미엄의 거래가 되고 시장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전환사채, 이거 이제 B2라 보시면 돼요. 빚으로 돈을 가져와서 비트코인 계속 샀잖아요. 그 수요가 남아있는 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추가로 채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걸로 비트코인 계속 사는 거죠. 계속 축적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 강제 매각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 보고서는 비트코인이 개당 가격이 15,000달러까지 하락하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채권을 통한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코인 팔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15,000달러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추억의 가격이 이미 됐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걸 좀 객관적으로 좀 넓은 시각에서 보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 왜 발생을 했다고요? 우리가 B2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빚은 원금과 이자죠. 근데 빚을 이렇게 바로 빌려주는 은행이 있습니까? 담보를 잡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그럼 위기가 터지냐? 내 빚에 대한 담보죠. 담보가 그러니까 이때는 부동산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비트코인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담보가 청산 가격 밑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쓰나미가 불어닥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게 언젠지는 저도 모르죠. 뭐 대략 빠르면 내년 말이지만 저는 26년 어느 때쯤에 터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 강제 매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비트코인을 팔아야만 하는 시점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잉여 현금으로만 비트코인을 샀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보셨죠? 전환사채 이것은 결국 빚으로 비트코인을 묶어 더블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평상가격 밑으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투매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뭐 지금부터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쌀 때 부지런히 주워 담으시라는 얘기고요. 비쌀 때 잘 팔고 잠깐 떠나자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향후에 5년간 인생 기회 맞죠? 2029년 30년까지 엄청난 사이클 또 4년 주기 대략입니다. 올 거라고 전 봅니다. 반면에 나는 계속 들고만 있을 것이다. 극도의 변동성을 혹시 경험을 하고 얘기를 하신 거면 그건 좋습니다. 그건 파인인데 혹시 들어온 지 뭐 2, 3년 이내, 뭐 1년, 2년 이내 글쎄요. 쉽지 않으실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장기 물량 이거 이제 좀 남겨둘 거 뭐 이런 거 좀 빼놓고 그냥 대부분은 한번 팔고요. 제 계획입니다. 무조건 따라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90에서 95%는 다 팔 거고요. 한 1년간 기다려야죠. 1년간 어떻게 기다립니까?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큰 수익을 거두시면 빚이 있으십니까? 빚 갚으셔야죠.
집도 조금 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차도 이번 기회에 특히 이제 내년에 큰 이제 부를 쌓으시면 차도 한번 바꿀 수 있는 거죠. 여행 한번 가보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코인 투자가요. 이 자체가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선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거 왜 합니까? 이제 좀 가깝게는 노후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요. 좀 더 나가면 자유로운 삶을 돕는 이거 수단인 거죠. 수단입니다. 우리가 뭐 비트코인을 뭐 씹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 아닙니까? 내 삶, 내 가족들, 내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코인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 가족들 잘 챙기고 이게 잘 충족이 되면 주변에 조금 어려운 이웃들도 한번 돌아보자. 이런 겁니다.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추운 날씨죠. 건강 유의하시고 주말 모두 재밌고 건강한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